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침투가 발생했을 때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상향으로 침투했을 때 혹은 하향으로 침투했을 때 그때 응력을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침투라는 말이 나오면요, 우리 예전에 저희 때는 장난으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건 뭐라고 하나? 이거 뭐 침눈다고 하나요? 무슨 침 하는데, 요 표현을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알파벳 뭐처럼 생겼어요? I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요걸 좀 연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침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침투 요거 있죠? 요 I자를 연상을 해주시면 좀 공부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번 시간도 재미나게 공부해 보시죠. 쪼박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향 침투가 있을 때 응력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향 침투가 있을 때 응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우리가 침투라고 하는 말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침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상향 침투에 대해서, 다음에 하향 침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하향 침투는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흙 입장에서 보면, 흙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침투를 한다는 건 더 꽉꽉 눌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 흙이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위를,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요런 침을 놨을 때, 아래에서 위로 확 올라왔을 때 흙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 사실은 시험의 대부분은 어디? 상향 침투에서 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공학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공학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또 뭐가 발생하냐면, 당연히 우린 지금 침투 수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공학적으로 불안정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침투 수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침투 수압이요. 이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압은 말 그대로 수압은 캄마 W, 그죠? 캄마 W 수, 압력받는 높이가 그냥 우리 Z라고 할게요. 수압, 이렇게 수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침투라는 말이 나오면 빨리 여러분 뭐 생각해야 돼요? 요거 빨리 요거 I자 기억나시죠? 침 그죠? 침 I자. 그러니까 침투라는 말이 나오면 빨리 I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투 수압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침투 I, 수압 감마 Z, I 감마 Z가 바로 나와야 돼요. 침투 수압, I 감마 Z, 침투 수압. 이걸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과잉 간극 수압이라고도 해요. 과잉 간극 수압 혹은 침투 수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I 감마 W.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 교재 볼게요. 우선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우선 가이드 보시면, 가이드 중간에요, 침투 수압 보이십니까? 침투 수압 뭐라고 됐습니까? I 감마 W. 침투 요거 침투 I, 수압 감마 W Z, I 감마 W Z, 그죠? I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죠. I는 뭡니까? 동수경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수경사 길이분의 높이, 뭐 델타 H도 좋고 길이분의 H 해주면 되겠죠. 길이분의 H, 델타 H 해주면 될 거고요. 뭐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일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Z의 의미를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점까지. 그래. 자, 이게 중요한 말. 지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지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점까지 거리. 지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점까지의 거리.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유용력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내용들이 여기서 전부 해결이 됩니다. 침투수압 뭐라고요? 요거 I, 감마 W, Z.
Z는 뭐라고요? 지구.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거리, 지구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은요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A, 뭐 B, 그다음에 여기. 자, 그다음에 높이는 뭐 H1, 여기를 H1, H1, H2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당연히 물의 단위 중에 감마 W라고 할게요. 감마 W, 감마 W라고 하고 여기는 감마 세츄레이션 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다 구해보겠습니다. 요 점에 A점, A점에 대한 유효응력 구해보고 중간층, B점에 대한 유효응력 구해보고 C점에 대한 유효응력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물론 요 높이도 알아야 되겠네요. 얘는 Z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다가 간극수학계를 설치했더니 간극수학계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간극수학계를 설치했더니 얘는 정수합인 상태예요. 자, B에다 간극수학계를 설치했더니 B는요, 간극수학계를 보니까는 요만큼. 자, 물이 요만큼 올라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에다 설치했더니 얘는 얼만큼 더 높이 이렇게 수압이 올라왔대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를 여기를 델타 H 요만큼을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침투가 발생했을 때 자,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른다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흙이 더 꽉꽉 눌러지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침투가 하향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력 차원에서 보면 응력이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침투가 상향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향으로 발생하는 순간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침투가 상향으로 발생했는지 하향으로 발생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보니까 간극수학계를 보니까 침투가 가장 많이 된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침투가 가장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투가 하향으로 발생하고 있구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먼저 여기서요. A점에서는 침투 수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A점에서 침투 수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항상 여러분 흑시로 있잖아요. 흑시로, 이 흑시로의 상단은요. 흑시로의 상단에서의 침투 수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흑시로 상단은 침투 수압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첫 번째 A점 볼게요. 자, A점의 유효응력은 A점의 유효응력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차피 A점의 유효응력은 흙이 없죠. 토립자가 없죠. 물은 그냥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A점의 유효응력은 얼마가 됩니까? 그냥 얘는 보나마나 제로가 돼요. 왜? 침투 수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흑시로 상단에서는 침투 수압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침투 수압이 존재하는 구간 바로 이제 B점 보죠. B점의 유효응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는데 잠깐 여기 한번 와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이야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이해만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을 드렸던 거 한번 기억나세요? 이렇게 됐고 A점이란 말이죠. A점.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간극수학계를 설치했더니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죠? 침투 수압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H. 여기를 뭐 Z라고 지금 됐어요. 요만큼을.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감마 세츄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우리 요거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A점의 유효응력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자, A점의 유효응력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은 A점은 얘거 생각해야죠. 감마 세츄레이션을 뭘로? 감마 서브로 바꾸어 주고 거기다가 뭐를 곱해주고
Z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 요거 고려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수압만큼 감마 W, 감마 W, H만큼 요만큼을 고려해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올라가는 건 아래에서부터 침투 수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간 거더라 이런 얘기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침투 수압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B점의 유용력 구하세요 라고 한다. 먼저 B점은요, 물은 무시, 감마 세츄레이션은 감마 서브로 얼마만큼? 요 Z만큼만 들어가셔야겠죠. 감마 서브. 감마 서브에다가 Z만큼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를 고려해 줘야 돼요? 요만큼의 침투 수압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상향 침투압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유효 응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유효 응력이 감소가 되기 위해서는 침투 수압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B점의 침투압은 마이너스로 얘를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상향 침투압입니다. 상향 침투는 무조건 어떻게 준다? 마이너스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상향 침투는 무조건 마이너스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침투 수압. 침투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침투 I. 수압은 감마 W Z. 자, I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길이 L분의 델타 H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L은요. L은 어디에요? 시로 길이가. L은 지금 여기서 시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L은요. 시로 길이. 전체 시로 길이는 H2가 시로 길이죠. 시로 길이의 H2. 그러니까 얘는 H2가 되겠네요. 얘는 H2. 델타 H는 차이가 뭐죠? 델타 H는 요게 델타 H네.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가면 되겠죠? 수두차. 얘는 시로 길이 수두차. 얘는 델타 H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얘는 뭐라 그랬죠? 지구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라 그랬죠.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이게 얼마예요? Z. 이게 바로 Z죠.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Z.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엔 어디냐면 끝점입니다. 유용력. 자, C점의 유용력은 마찬가지죠. C점의 유용력은 이제 감마 세츄레이션을 감마 서브로 전체 H2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감마 서브. 얼마라고요? H2. 됐습니다. 마이너스 뭐를 고려한다? 자, 아래서 위로 올라가잖아. 요거 침투수압. 그죠? 나의 응력이 아프니까 응력이 줄어들어야 되죠. 마이너스 침투수압. 어디? C점의 침투수압.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침투 I. 침투 수압은 한번 W. Z. I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L분의 델타 H. L분의 델타 H. 근데 여기서는요. L은요. 뭐가 되죠? L은 전체 길이죠. H2. 얘는 H2. 델타 H는 뭐죠? H죠. 얘는 뭐죠?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죠. 자, 지표면 여기죠.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H2랑 똑같아지네.
H2랑 똑같아지죠. 이게 H2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없어지죠. 약분. 이게 남는 게 뭐가 남나 보세요.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남는 거는요. 감마 WH만 남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침투 수압 때문에 그렇다. 올라가는 침투 수압, 그죠? 아프지요. 나의 응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뭐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뭘 해줘야 되죠? 침투 수압 F 이거를 써줘야 된다고요. 이때 침투 수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I 감마 W Z로 가서 I가 뭐가 돼요? I가 길이가 뭐가 됩니까? 길이가 Z지요. Z분의 높이차, 수도차 H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이게 뭐라고요? 지구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길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Z가 돼서 이게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자, 연직 상향 침투가 있을 때, 자, 침투인데 연직으로 상향 침투입니다. 상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몸은 아프지요. 아프니까 나의 응력은 감소되지요. 나의 응력이 감소가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걸 기억하세요.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침투 수압. 침투가 없는 포화토층에서는 강국 수압은 정수압과 동일. 이렇게 강국 수압이 정수압과 동일했을 때는 침투 수압이 없는 거죠. 그죠? 외력의 영향으로 침투가 발생하면 정수압 이외에 추가적인 강국 수압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침투 수압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I 감마 W 침투 수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물이 상향으로 침투합니다. 물이 상향으로 침투했을 때 2번부터 보세요. 물이 지금 보면 상향으로 침투했다는 말은 결국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물이 상향으로 침투했다면 2번 보세요. 유효 응력은 침투 수압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됩니다. 이 얘기예요. 유효 응력은. 이거 맞으면 여러분 이거 맞으면 나는 아프잖아요. 나의 응력이 줄어든다고요. 뭐만큼? 맞은 만큼. 침투 수압만큼 나의 응력은 줄어듭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2번은 그렇고요. 자, 1번 봅니다. 강극 수압은요. 침투 수압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시 갑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뭐만 구했다? A점의 유효 응력만 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극 수압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차피 A점은 강극 수압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 B점의 강극 수압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B점의 강극 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에다 뭐만 더해주면 돼? H1에다가 얘만 더해주면 되죠. 자, B점의 강극 수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B점의 강극 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뭘 더해주라고요? 자, H1 플러스 Z, H1 플러스 Z인데, 자, 우리 아까 유효 응력, 나는 몸이 아프다, 맞으면 아프다, 응력 감소된다, 부호는 마이너스다. 어떨 때? 상향 침투일 때. 이건 정리가 돼요. 그런데요, 강극, 수압은 반대예요. 강극 수압은 같은 수압끼리니까 얘는 수압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뭐만큼? 침투 수압만큼 더해줘야 된다. 즉 유효응력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강극 수압의 부호는 반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게 가이드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강극 수압은 침투 수압만큼 증가합니다. 왜? 유효응력이 감소되니까는요. 자, 이제 내용 봅니다. A점 침투 수압 없죠. 뭐 볼 거 없고 B점 우선 유효응력부터 봅니다. 유효응력 바로 갑니다. 감마 서브 Z I 감마 WZ 바로 갈 수 있겠죠.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 근데 강극 수압 보세요. 강극 수압의 부호는 플러스 침투압이 됐다는 거. 이걸 잘 보시라고요. 유효응력은 감소되지만 강극 수압 같은 수압끼리니까 같은 수압끼리는 증가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수압끼리는 증가가 되니까는 만약에 요점의 수압을 강극 수압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요만큼의 수압을 더해줬잖아요.
그만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C점도 마찬가지죠. C점의 유용력 보세요. C점의 유용력은 감마 서브 H2에다가 I 감마 WZ, I 감마 WZ 했더니 결국 없어지고 남는 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남지요. 이건 유용력. 마이너스죠. 근데 간극수압은 마지막에 이걸 더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 침투수압만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의 간극수압 어떻게 구했습니까? 먼저 여기에다가 이만큼 더해줬잖아요. 그걸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A점, B점, C점까지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헛갈려하는 용어인데요.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뭐 위치수도, 압력수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아예 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위치수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얘기죠. 전수도죠, 전수도. 전체 수도는요. 전수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리학에서 공부했죠. 위압 속도, 위압 속도 기억나십니까? 위압 속도, 위압 속도, 위치수도. 자, 위치수도에다가 뭘 더해줘요? 압력수도 더해주고요. 또 뭐 더해줘야 되죠? 속도수도를 더한 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전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질역학에서는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토질 그 간극 속에 지나가는 그 물의 속도를 어떻게 고려합니까? 그래서 속도에 대한 수도는 고려하지 않고 전수도를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을 뭐로 보겠다? 이걸 전수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수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위치수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면에서부터, 자, 기준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기준면에서부터 구하는 점까지, 기준면에서부터, 이거를 기준면에서 구하는 점이 좀 이상한데, 그냥 구하는 기준면에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이미점도 아무튼 좋아요. 이미점 좋아요. 기준면에서 이미점까지, 기준면에서 이미점까지. 자, 압력수도는 뭐냐면 이미점에서부터 수면까지. 이게 압력수도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전수도, 이게 전체 수도죠. 전체 수도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점 A점이라고 할게요. A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기준면이라고 하고요. 기준면에서부터 어떤 이미점, 요거죠. 기준면에서 이미점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치 수도. 그리고 이미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수면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압력수도. 압력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수도, 압력수도. 전수도는요. 전수도는 위치수도, 압력수도를 더한 거죠.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전수도 구해야 하세요, 뭐 위치수도 구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제가 저거 써놨잖아요. 먼저 뭘 구하면 되냐면 위치수도와 압력수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전수도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구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구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이요. 다음 그림에서 흙의 저면, 자, 흙의 저면입니다. 흙의 제일 맨 밑이죠. 흙의 저면.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침투 수압을 구하래요. 자, 얘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침투 수압만 구하라고 했죠. 사실 원래는 뭘 구하는 게 맞죠? 유용력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자, 유용력을 구하는 게 맞죠. 그럼 유용력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감마 세츄레이션이 만약 줘준다면 얘 뭘로 바꿔주고 감마 서브로 바꿔주고. 자,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높이는 지금 흙의 저면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몇 미터? 3미터 해주면 되고, 침투는 상향 침투예요, 하향 침투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결국 뭐가 돼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상향 침투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상향 침투면 내가 아프지요, 맞으면 아프지요. 아프니까 나의 응력은 감소가 될 거더라. 마이너스 침투 수압이 발생할 거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얘만 구하라고 했네. 침투 수압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침투 수압 어떻게 구합니까? 침투 수압 수 압력받는 높이 Z. 얘는 뭐라고 그랬죠? 지구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I 계산해 볼까? I는 L분의 델타 H. 자, 문제에서 L은요. C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요. 3이죠. L분의 3분의. 자, 높이차 수두차는 얼마야? 수두.
수두, 머리 두자예요. 물과 물의 머리 얼마? 4. 3분의 4. I 해결했잖아요. 그죠? 감마 W는 어떻게 할래? 물의 단위 중량은 지금 단위가 톤퍼메다 제곱으로 돼서 얘는 그냥 1. 톤퍼메다 제곱으로 가면 되고, 자 얘는요. 지면에서부터 구하는 점까지죠. 근데 문제는 흙의 저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면에서부터 흙의 저면까지는 얼마가 돼요? 얘는 3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계산한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침투 수압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유용력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뭐만 얘만 감마 서브로 바꿔줘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2번 다음 그림에서 C점의 압력 수두 및 전수두 값은 얼마? 자, C점 잘 찾아봐요. C점. 지금요. 기준이 어디? 기준이 여기가 A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기준이래요. 자, 다시. 여러분 위치 수두는 뭐가 위치 수두라고 그랬죠? 위치 수두는 기준면에서부터 임의점까지 구하는 점까지. 자, 압력 수두는 바로 그 임의점에서부터 수면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전수두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전수두는 해볼까요? 전수두는 뭐에다 뭐 더해지는 거야? 위치 수두에다가 압력 수두를 더해준 게 전수두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위치 수두는 기준면이 어디죠? 기준면이 이게 기준면 A가 기준면이죠. 그리고 어디 C점이래. 그럼 C점까지 이것만 체크해 보세요. C점까지 이게 얼마냐고 이게 기준면에서부터 C점까지가 이게 높이가 얼마? 기준면 C점 2에다가 2를 더해주면 3이네. 자, 위치수도 얼마? 3 하면 안 되죠. 하향 얘는 항상 방향 표시 부호 결정 방향 표시 마이너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위치 수두값을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위치 수두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이제 압력 수두 볼게요. 그럼 압력 수두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수면까지가 어디 있어요? 수면. 저 물 유입한 데까지, 저 위에까지, 그죠? 수면까지. 여기 얼마냐고요? 이제 방향은 위로 가네. 얼마? 7이 되겠네요. 7. 그러니까 압력 수두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7. 압력 수두는 7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럼 끝났죠.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 없고요. 다음 3번 보죠. 그림에서 물이 상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른답니다. A, B 양단에서 전수두 차를 구하래. 전수두 차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전수두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A점과 B점의 전수두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겠어요. 지금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흑시료가 여기가 B래요. B점 그리고 여기는 A점. 여기는 A점이라고 돼 있죠.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침투가 된다라는 사실은 알 거예요. 그죠? 침투가 되고 기준면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기준면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했어요. 기준면이란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 흑시로 상단에서는 침투가 발생합니까? 흑시로 상단은 무조건 침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의 그림처럼요. 아래의 그림처럼 자 여기다가 강극수압계를 설치하면 얘는 분명히 정수압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침투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얘가 발생하는 거죠. 침투수압은. 흑시로 상단 전까지 침투수압이 발생해서 침투수압은 흑시로 상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서 침투수압이 발생할 거예요. 얼마만큼?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 기준면이 어디입니까? 기준면이 여기죠. 첫 번째 뭐 구해보냐면 자, 각각 구해볼게요. A점, B점. 자, 첫 번째는 압력수도 한번 구해보고 압력수도 자, 압력수도 다음에 위치수도 구해볼까요? 위치수도는 뭐가 위치수도라고 했어요? 기준면에서부터 구하는 전까지라고 그랬죠. 지금 얘는 어디를 구하는 겁니까? AB 양단에서 구하는 거니까 지금 위치수도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에서 구하는 점까지잖아요. 기준점에서 구하는 점까지니까는 기준면이 어디예요?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그랬죠. 기준면에서부터 구하는 점까지 지금 여기가 얼마? 0.6이죠. 여기는 높이가 레벨이 3.6이죠. 3.6에서 0.6을 빼면 바로 A점 구하는 점까지니까 요 차이가 얼마냐고요? 그 차이가 얼마? 위치수도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가니까는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B점은 얼마가 됩니까? B점은요 3.6 여기는 2.4니까 바로 요거 구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3.6에서 2.4 빼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압력수도는 이제 뭡니까? 압력수도는 임의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수면까지잖아요. 임의점에서부터 수면까지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 점의 압력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의 압력수도는요. 침투 수압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침투 수압이 발생해서 얼마만큼? 요만큼 올라간 요 높이가 바로 압력 수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얼마가 돼요? 4.8 전체가 4.8 그죠? 그만큼의 차이니까 4.8 압력은 요 점에서부터 수위차까지 수위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전체 높이가 4.6이 되죠. 여기 0.6 그 높이가 얼마? 4.8. 4.8에서 0.6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4.2가 되겠네요. 압력수는 4.2.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A점은 침투수압 어디에 압력을 받아요? 여기에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높이의 차이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B점은요. 침투수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점은 압력수도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A점은 여기 있는 요 높이에 관여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정수압 상태이기 때문에 요 높이와 요 높이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뭐 요것만 계산하시면 전수도는 뭐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다. 그죠? 전수도는 문제 없을 거고요. 다음. 문제 4번입니다. A면에 작용하는 유효 수직 응력을 구하십시오.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얘는 침투가 발생하겠군. 그래서 4번은 뭐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유효 응력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먼저 기본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졌으니까 우선 우리는 감마 서브로 계산하고 요때 높이는 얼마? A까지 그 높이가 얼마가 돼요? 지금 감마 서브 높이는 얼마? 10이죠. 10. 그죠? 10cm로 간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침투? 상향 침투니까 맞으면 아파요. 아프니까 나의 능력은 감소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침투 수압만큼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죠. 이때요 침투 수압이 뭐라고요? 침투 I 수 감마 W Z. I는요 L분의 델타 H죠. 얘는요 L분의 델타 H. 자, L은 C로 길이죠. 지금 C로 길이 전체가 얼마예요? 50이죠. 얘는 50. 델타 H는요 수위차가 얼마예요? 수두차 20이죠. 20. 자, 감마 W는요 뭐 1 들어가면 될 거고요. 얘는요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다.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가 얼마입니까? 10cm죠.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죠?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죠. 다음 86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하향 침투래. 하향 침투. 사실은 하향 침투는 뭐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응력 입장에서 보면 하향으로 침투가 되면 응력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향 침투라는 말은 거기에 간극수압계의 수위가 점점점 침투 수압이 점점 내려가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물이 하향으로 작용하면 우선 유용력부터 보세요. 유용력은 하향으로 작용하면 반대죠. 플러스 증가하죠. 유용력은 증가하고요. 간극수압 무조건 반대라 그랬습니다. 간극수압은 감소합니다라는 사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사실 뭐 볼 거 없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그대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그 흑시로 상단의 침투수압은 무조건 얼마인가 보세요. 흑시로 상단의 침투압은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상향은 상향 침투압이죠. 자, 상향으로 침투압이 발생을 했을 때 유용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우선 감마 서브 에다가 뭐 H 곱해주고 자 상향으로 침투가 됐을 때는 침투 수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투 수압은 상향이면 이거잖아. 이거 아프죠. 그러니까 나의 응력은 감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F로 가면 되고요. 만약에 하향이면 하향으로 침투가 발생하면 이때 이 부호가 뭐로 간다고요? 플러스 F로 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요. F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F는요. I, 침투, 수압, W, Z. Z는 뭐라고요?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 지구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만약에 간극수압을 묻는다면 간극수압은요. 간극수압은 뭐에다가? 무조건 반대라 그랬죠. 수압에다가 무조건 침투선만큼 더해주세요. 하향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빼주세요. 자, 이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아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상향으로 침투될 때 사실은 이 부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1번. 다음 중 유용력이 증가가 된대요. 자, 유용력이 감소되죠. 하향은 유용력이 증가가 되죠. 어떨 때 증가가 됩니까? 땅 속에 물이 어떻게 아래로 흐를 때, 즉 침투가 어떻게 하향으로 침투할 때 2번이죠. 자, 2번. 다음 그림에서 A점의 유용력을 구하세요. A점 잘 보세요. A점 상향 침투예요, 하향 침투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 상향 침투가 되겠군요 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2번. 유용력 구하십시오. A점의 유용력 구하십시오. 자, A점의 유효 응력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선 감마 서브. 감마 서브에다가 높이 얼마입니까? H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다 부호는 마이너스 침투 수압만큼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감마 서브는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군요. 감마 세츄레이션 구해서 마이너스 감마 W로 해주던가 아니면 바로 원샷으로 계산하셔도 되겠죠. 남자는요 1, 2가 있고 남자는 1, 2가 있고 그냥 여기서 G에다가 빼기 1이니까 빼기 1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겠군요. 둘 중에 하나로 감마 서브는 계산하면 되고 H는 뭐가 됩니까? H는요. 높이차가 얼마가 됩니까? 얘는요. 40 보이십니까? 거기 40 그죠? 수위차 40 감마 서브가 되는 거 지금 A 흑시로 그죠? A점 흑시로에서부터 A점까지가 얼마냐고요? 그게 40이죠. 40 요거는 뭐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투가 발생했을 때 요거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침투 I 수압 감마 W Z가 되겠죠. 이때 I라고 하는 것은 L분의 델타 H, L분의 델타 H. L은 뭐라 그랬죠? L은 시료 길이죠. 시료 길이 총 길이 얼마입니까? 40 더하기 40이니까 80이 되겠죠. 자, 수두차는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네요. 해결했고요. 얘는 감마 W 문제 없고요. 자, Z 지면에서부터 구하는 점까지 지구라고 했죠. 지구 얘도 얼마가 돼요? 40이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대부분은 결국엔 이런 상향 침투가 될 때 시험 문제 대부분 출제가 될 거예요. 3번. 그림과 같이 물이 위로 오른답니다. 물이 위로 오른답니다. 얘도 마찬가지 상향 침투죠. 유효응력은 얼마가 됩니까? 이런 얘기네요. 유효응력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도 우리 처음에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리 예전에는요. 문제 3번 그냥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용력 어떻게 구할래요? 라고 하면 감마 서브. 자, 감마 서브에다 곱하기 높이는 얼마만큼? 3m죠. 높이 3m.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그 올라간 높이만큼 수압을 곱해줬죠. 감마 W
곱하기 2를 이렇게 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감마 서브는 다시 갑니다. 감마 유용력이죠. 감마 프라임, 감마 서브. 뭐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요? 침투 수압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때 침투 수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침투 I 수압 감마 W Z 하고 나서 보니까 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L은 동수경사 L분의 델타 H. L은 뭐죠? 시료 길이죠. 지금 그림에서 시료 길이가 얼마냐고요? 전체 길이가 3입니까? 3. 수두차 얼마입니까? 수두차는요. 수두차 보이십니까? 1 보이십니까? 수두차 1. 3분의 1이죠. 자, 감마 W는 뭐 1이니까 그죠? 1. 근데 여기는 단위가 킬로뉴턴이니까 9.8로 이렇게 곱해주고 자, Z는 얼마입니까? 지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점까지. 지표면에서 구하는 점까지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y 단면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번 똑같은 문제인데 또 해볼게요. 4번 A면과 B면에 피에조미터를 세웠답니다. 그 수두차가 0.1m랍니다. 수두차가 0.1m였대요. 가장 올바른 설명은 뭡니까? 자, 물은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B에서 어디로 흘러요? A로 흐른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럼 침투 수압 한번 구해볼까요? 4번. 자, 침투 수압 F 구하라는 얘기죠. F는 침투 수압, 침투 I 수압, 가마 W Z죠. 여기서 I는요, L분의 델타 H, L분의 동수경사니까. 자, L은 뭐죠? L은요, 시료 길이죠. 시료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거기 1입니까? 시료 길이는 1. 수두차가 얼마라 그랬죠? 0.1입니까? 0.1. 자, 감마 W는요, 단위 잘 보시고 9.8, 1 곱하기 9.8 해주면 되겠죠? 자, Z는요, 지구 지표면에서부터 구하는 점까지 그게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98kN이 나오는데요. 답은 얼마?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뭐. 그죠? 5번. 흙 속에서 물의 흐름 중에서 연직 유효응력이 증가가 된답니다. 자, 연직 유효응력이 증가가 되는 거 1번 문제랑 동일한데요. 항상 어떨 때 위에서 아래로 꽉꽉 눌러줄 때 응력은 증가된다. 이런 얘기죠. 유효응력은 토립자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꽉꽉 눌러주니까 응력은 증가가 되는데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쭉 뿜는 순간 토립자는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 응력은 감소된다라는 얘기. 항상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요거 있죠. 이거 꽉 누가 딱 했을 때 아프잖아요. 응력은 감소된다. 응력은 감소되지만 강국수압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 사실 반대라는 거. 부호는 반대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유효 연직 응력 침투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응력 마무리하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